늙은 여인이 거칠게 술탄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나랑 결혼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절박함과 애원이 섬뜩하게 스며들어 있었죠. 내가 원하는 모든 행복을 줄게. 정말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술탄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 늙은이, 제정신이야? 넌 100살도 더 돼 보이는 시체 같고, 난 20살 젊은 남자야. 헛소리 말고 가서 기도나 해. 그는 격렬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노파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죠. 늙은 여인과 젊은 청년 술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결국 그 둘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영상의 배경은 이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테헤란의 넓은 바다 한가운데 술탄이라는 젊은 어부가 홀로 살았어요. 그의 새삼은 오직 거친 파도와 비릿한 물고기 냄새뿐이었죠. 얼마 전 부모님마저 새삼을 떠나고 나니 외로움은 더욱 짙은 그림자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 여러 번 혼담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겨우 물고기나 잡는 가난한 어부에게 귀한 딸을 줄 순 없지. 그럴 때마다 술탄의 가슴은 쓰디쓴 좌절감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는 마치 정처 없는 파도처럼 외딴 섬에 고립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술탄의 삶에 벼락 같은 충격이 찾아왔어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해변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문득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주름으로 뒤덮인 얼굴, 축 늘어진 피부를 가진 늙은 여인. 그녀는 마치 무덤에서 기어나온 듯 싸늘하고 기이한 눈빛으로 술탄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술탄은 불길한 예감에 저절로 걸음을 멈췄지만 이미 여인은 그의 코앞에 다가와 있었죠. 여인이 거칠게 술탄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나랑 결혼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절박함과 애원이 섬뜩하게 스며들어 있었죠. 네가 원하는 모든 행복을 줄게. 정말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술탄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 늙은이 제정신이야? 넌 100살도 더 돼 보이는 시체 같고 난 20살 젊은 남자야. 헛소리 말고 가서 기도나 해. 그는 격렬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노파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죠. 노파는 그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비밀이 감춰진 듯 검은 심연이 드리워져 있었죠. 만약 당신이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난 죽을 거야. 그녀의 눈에 금세 터질 듯한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술탄은 기가 막혔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나랑 결혼 못해 안달인데? 노파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대답했어요. 이건 비밀이야. 내가 이걸 밝히면 모든 게 끝장날 거야. 난 모든 걸 잃게 된다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파는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격렬하게요. 노파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였어요. 정말 이대로 두면 눈앞에서 죽어버릴 것만 같았죠. 술탄은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알았어, 결혼할게. 제발 죽지 마. 그렇게 그 외딴 섬의 바다 물결 속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묘하고 섬뜩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술탄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마치 악몽 같았지만 온몸이 알 수 없는 힘에 묶인 듯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깊은 밤 집안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끼익 하는 소리에 술탄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반쯤 눈을 뜨고 자신이 본 것에 얼어붙고 말았죠. 노파가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번쩍이는 쇠칼, 그리고 노파의 눈은 마치 사냥꾼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먹잇감을 노려보듯 광기 어린 집착으로 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술탄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자는 척하며 한쪽 눈 한 반쯤 뜨고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굳어 보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칼은 숫돌에 갈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는 두 가지 빛만이 번쩍였어요. 칼날의 섬광과 술탄의 두려움에 질려 크게 뜬 눈이었죠.
술탄은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두려움과 끝없는 불안감 속에서 보냈어요. 이 여자는 누구지? 이 칼은 대체 누구를 위해 갈리는 걸까? 설마 나를? 온몸을 짓누르는 이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도망칠 수도 소리칠 수도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침이 되자 술탄은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노파가 뒤에서 불렀죠. 물고기 잡으러 가니? 술탄은 돌아보지도 않고 비스듬히 한번 흘끗 보고는 입술을 조롱하듯 비틀며 떠났어요.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술탄은 바다로 나섰지만 그의 마음은 오늘따라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는 거칠게 흔들렸지만 술탄의 마음은 더 크게 요동쳤죠. 이 노파는 대체 누구지? 혹시 날 해치려고 보낸 걸까? 아니, 설마 나를 죽이려는 건가? 파도 하나하나가 의심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술탄이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겨우 2마리의 초라한 물고기만 잡혔어요. 그는 그 물고기들을 들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왔죠. 노파에게 한 마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얇은 침대에 털썩 누웠어요.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앉아봐, 피곤해 보여. 피곤하다고? 술탄은 억눌린 분노와 자조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그래, 난 내 운명에 지쳤어. 지쳐버렸다고. 100살이나 먹은 너 같은 여자가 내 팔자라니. 노파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나에게 사랑으로 말한다면 언젠가 네가 아주 큰 인물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술탄은 코웃음 쳤어요. 나랑 같이 큰 인물? 웃기고 있네. 이 늙은이, 넌 내 운명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야. 내가 너에게 꽃을 가져다주고 네 발에 앉아 실을 읊어주고 널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슬픔을 본 술탄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늙은이에게도 저런 아픔이 있단 말인가? 밤새 이야기를 하다 술탄은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는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어요. 그리고 바다 위에서 또다시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노파는 왜 밤에 칼을 갈고 있었을까? 무슨 목적이지? 내가 도살당하게 될까? 저녁이 되자 술탄은 약간 지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밤에 잠들었을 때 이번에는 더욱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노파가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손목을 베고 있었고 거기서 피가 주르륵 흘러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고 있었죠. 술탄은 이 광경의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쪽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하고 두려움에 질린 채 지켜봤어요. 여전히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술탄이 배를 빠르게 저어 물고기를 잡으러 나설 때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에는 노파가 손목을 자르고 있었고 그 전날 밤에는 칼을 갈고 있었어. 이 노파는 대체 누구지? 혹시 오늘은 날 자르려 하는 건 아닐까? 이 노파는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 술탄은 저녁에 침울하고 지쳐져 돌아왔지만 속으로는 천불이 나는 심정이었어요. 밤에 잠이 들었을 때 이번에 그가 본 광경은 술탄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어요. 술탄이 잠결에 눈을 반쯤 뜨고 보았죠. 이번에는 노파가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고 있었고 거기서 흐르는 피를 혀로 핥아 마시고 있었어요. 술탄은 이 광경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누워 느린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대체 무슨 꿍꿍이지? 이 노파는 누구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아침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상처도 피도 없어. 밤에 스스로에게 하는 짓이 아침에는 어떻게 괜찮아지는 거지?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아침이 되자 술탄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때 노파가 나타나 그의 길을 막았어요. 어디 가니 술탄? 술탄은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어요. 이 늙은이 길 비켜! 당장 저리 비키라고! 노파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술탄, 나에게 사랑으로 말해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넌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냥 나에게 사랑으로 말해봐. 술탄은 악에 받쳐 외쳤어요. 사랑으로 말하라고? 네가 나를 죽일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날 죽여서 나한테서 벗어나려는 거야? 당장 비켜! 노파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술탄, 네가 보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야. 그리고 진정한 것은 아직 볼 수 없어. 이 모든 것은 비밀이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날 사랑하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술탄은 노파를 거칠게 밀치고 화를 내며 집을 나섰어요. 저녁이 되자 술탄은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술탄은 지난 모든 광경을 능가하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았어요. 술탄이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이 노파는 자신의 이마에 직접 상처를 내고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직접 그녀의 혀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피를 마시고 있었죠. 술탄은 이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의 혼이 빠져나가는 듯했고 그의 영혼은 극심한 공포에 딸렸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누워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이 노파는 매일 밤 이상한 짓을 해. 내가 그녀와 결혼한 이후로 매일 새로운 꿍꿍이를 부려. 왜 스스로를 해치는 거지? 이 존재는 뭐지? 인간이야?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술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점점 더 노파의 기이한 행동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묘한 이끌림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술탄이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끝없는 악몽이 계속해서 그를 쫓아다니는 듯했죠. 그는 식사를 하고 묵묵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넌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해. 사랑으로 말하라고, 사랑으로 있으라고. 왜? 네가 날 바꾸고 싶은 거야? 노파는 짧게 대답했어요.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나를 잃는다고? 술탄은 황당함에 피식 웃었어요. 네가 무슨 요정이라도 돼서 날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눈을 오랫동안 응시했어요. 그 깊은 눈 속에서 술탄은 섬뜩함 너머에 숨겨진 묘한 애처로움을 느꼈습니다. 날 잃고 싶지 않다니 저 늙은이에게도 저런 아픔이 있단 말인가? 그 말에 술탄은 혼란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노파는 나지막이 말했죠. 말해주고 싶지만 말할 수 없어. 네가 나를 진정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저절로 드러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거야. 너도 나도. 술탄, 오늘 딱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까? 딱 한 번만. 노파의 목소리에 깊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술탄은 처음으로 그녀를 자세히 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뒤에 슬픔과 고통에 잠긴 그림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노파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파리잣. 술탄은 놀라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어요. 파리잣. 그 이름은 낡고 지친 모습의 노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슬픈 예리하기 속 인물처럼 들렸죠. 그는 그 이름을 되뇌며 자신이 지금껏 본 노파의 모습 뒤에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을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술탄의 마음속에서 단단히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오늘부턴 넌 나에게 파리잣이야.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니야. 네가 나와 사랑으로 지내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오늘부터 너와 싸우는 걸 그만둘 거야. 노파의 눈이 희망으로 환하게 반짝였어요. 그녀는 술탄의 손을 잡았고 술탄은 처음으로 그녀를 만졌어요.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정신을 아득하게 할 만한 것이었죠. 그녀는 미의 여신이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공주 같은 여인이었죠.
술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어요. 이건 너 누구야? 여인이 일어나 답했어요. 내가 파리자시야, 바그다드 왕의 딸. 네가 지금까지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술탄은 충격으로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의 눈은 어제까지 100살 먹은 주름투성이 노파가 서 있던 자리에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너 누구야? 내가 파리자시야, 바그다드 왕의 하나뿐인 딸. 술탄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럼 이 모든 건 뭐였어? 왜 늙은이였어?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나한테 이런 장난을 친 거야?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 술탄. 이건 흑마법이었어. 어떤 마녀가 나에게 이 벌을 내린 거야. 내가 수많은 하인들과 함께 바다 구경을 나갔던 그날 말이야. 나는 배에 앉아있던 못생긴 소녀와 평범한 어부를 비웃었어. 그런데 그 소녀는 겉보기엔 초라했지만 사실은 마녀였지. 그녀는 내 혀의 경박한 기운을 내 몸에 옮겨 100살 먹은 늙은이로 만들었어. 술탄은 마녀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날카롭게 박히는 듯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마녀는 네가 젊은 어부와 결혼하여 그가 아름다운 아내를 사랑하듯 너를 사랑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이 흑마법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술탄은 물었어요. 하지만 왜 하필 나에게 온 거야?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 파리잣은 대답했어요. 마녀가 말해줬어. 테헤란의 외딴 섬에 마음이 강력한 어부가 살고 있다고. 네가 그와 결혼해야 한다고. 그 강력한 어부가 너에게 사랑으로 말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이 저주가 풀릴 거라고. 술탄은 물었어요. 하지만 왜 밤에 내 몸의 여러 부위를 베었어? 파리잣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마녀가 말했어. 네 남편이 너에게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한 너는 매일 밤 내 몸의 다른 부위를 베고 거기서 흐르는 피를 핥아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저주는 절대 풀리지 않고 너는 늙은이로 죽을 것이라고. 칼날이 살을 가를 때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이 저주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이기에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파리젯이 천천히 술탄에게 다가왔어요. 네 비난 속의 날카로움은 내게 고통이었어. 네가 처음 나를 파리잣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 마법의 사슬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야. 이제 파리잣 뒤에는 궁궐에서 온 수레들이 질비하게 늘었었고 병사들은 허리를 굽혀 경례하고 있었어요. 바그다드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왕이 자신의 딸을 알아보았고 이제 그녀를 술탄과 함께 왕위에 앉히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술탄의 눈은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행사와 거리가 멀었던 그저 평범한 어부가 이제 바그다드 왕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곳 바다 물결의 증언 속에서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늙은 여인의 모습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여왕의 이야기, 마음 강력했던 어부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간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위대한 시험의 이야기. 진실은 아무리 험난한 길을 거쳐도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